일단 해석 자체가 지금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죠. 미국에서 1,000만 명 가까이가 지금 일자리가 있는데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구직자는 600만, 700만 정도밖에 안 된다.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하다는 거죠. 은퇴도 많이 하고 이번에 베이비 부모들이 많이 은퇴했다. 뭐 이제 60년대, 50년대 말 60년대 초반 학생들이 이제 대거 은퇴를 했답니다. 미국도. 이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는 이제 다른 분들 얘기 안 하셨는데 보면 트럼프가 한동안 그 멕시코 국경을 담장을 세우면서 사람을 못 들어오게 막았죠. 맞아요. 불법 이민자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아, 오히려? 예, 그래야 임금이 안 올라가죠. 아, 그 사람 부족 현상을 막아주니까. 그렇죠. 네. 아. 그래서 미국은 생각보다 불법 이민자들을 은근히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오. 우리나라 분들도 불법으로 많이 갔습니다 예전에. 예. 그러면 거기서 한 3년 4년 버티면 어떻게 해서든 뭐 영주권을 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또 주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풀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영주권을 획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공급을 트럼프가 막아버렸죠. 왜? 자기네 백인 근로자들 자리 뺏어간다고. 불법 이민자들이. 근데 이제 문제는 그쪽은 좀 자동차 산업이나 이쪽은 좀 괜찮아졌는데 결국에는 문제는 지금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니 지금 뭐 그 아마존이니 뭐니 다 사람 겁내 자른다는데 그러니까요.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 해고하잖아요. 해고하는데 무슨 뭐 구인난이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지만 걔네들은 전체 인력에서 일자리를 차지하는 게 5%도 안 돼요. 5% 정도? 걔네 다 잘라봐야 괜찮아. 상관없어. 최근에 저희가 뉴스 다뤘던 것 중에 골드만삭스도 거의 한 4,000명 해고한다 뭐 이런 거 봐가지고 와 이거 고용 안 됐나 보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식당에 가보시면 강남에 이제 유명 식당이나 이런 데 좋은 데 가도 거기 계신 분들 중에 토종 한국인이 별로 없어. 외국 분들 진짜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다행인 건 우리나라는 그 중국 쪽에 그 조선족 분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같은 동포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그래도 말투는 우리랑 좀 다르지만 언어가 통하잖아. 그렇죠. 그런 양반들이 굉장히 많이 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식당에서 그나마 요 가격에 먹고 있는 거지. 근데 그분들이 재밌는 건 와서 의료보험도 내고 다 합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의료보험 내는데 정부에서 걔네들이 의료보험 많이 까먹었다 그러잖아. 그 양반들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흑자입니다, 그거는. 5천억 이상 흑자 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일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인건비가 사람 뭐 부족하지 않으니까 인건비가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지금 가격으로 지금 근데 그것도 이제 농촌이나 농어촌이나 지금 그 도시 쪽은 그나마 좀 덜한데 우리나라도 근데 도시 쪽 보면 서빙 로봇이 등장하라고 밑밥 계속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좋아요. 저도 바로 캐치했습니다. 서빙 로봇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이제 이 화이트 칼라들도 AI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인공지능 이런 애들이 딥러닝을 하기 시작했죠. 딥러닝. 깊이 공부합니다, 이제. 그러면 항상 우리 같은 이제 직중들은 이제 이거 딥러닝 시키는 사람이 필요하지. 그렇죠. 이게 공부시켜도 잘 안 되는 나 같은 사람은 별로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죠. 점점 이제 시대가 좀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요즘 특이한 거는 식당에 가보면 키오스크가 많이 늘었죠. 진짜 거의 요즘 햄버거 가게 가도 키오스크 못 누르면 주문하기가 힘들어. 맞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햄버거 가게 못 갑니다 요즘에. 한참 헤매더라고. 그리고 저도 또 하나 놀랐던 거는 휴게소. 제 지방 많이 다니니까 휴게소도 맞아요. 예전에는 키오스크 한 2대 그리고 고전적으로 이제 아줌마. 실제로 주문 받는 분들 한 2분 이렇게 계셨거든요. 요즘에는 그분마저 이제는 아예 안 계셔요. 한 명 있죠, 한 명. 어쩌다가 거기 그것도. 고장 났을까봐. 그러니까 키오스크로 대체하죠 휴게소는 대부분. 거기서 자기 메뉴 골라가지고 누르는 거죠. 근데 그만큼 사람의 인건비가 비싸졌다. 그러면 기업들은 무슨 짓을 해야 될까요? 사람을 더 뽑을 수는 없는데 지금은 당장은 뽑아야 될 것 같아. 뭐 식당 사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전에 뭐 5명 쓰던 거를
이제는 한 3명만 쓰고 뭐 2명분을 키오스크나 아니면 이 서빙 로봇으로 대체하면 얘네들 생각보다 돈이 안 들어. 자기가 많이 내려왔거든.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거운 거 나르고 하는 거는 로봇 같은 거 시키고. 아줌마들이 이렇게 트레이 큰 거 끌고 다니다가 이제 걔네들이 알아서 놓으면 그 테이블로 가잖아. 그럼 맞아요. 거기서 내려만 주면 돼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력이 부족한 현상을 이런 걸로 좀 메꾸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2023년은 로봇을 봐야 된다. 깔끔합니다. 택시 안에서 많은 생각하고 온 건가? 그래서 실제로 내년엔 진짜 로봇 봐야 된다. 유망하다. 그게 왜 그게 근데 광범위합니다 이게. 근데 재밌는 거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가 생각보다 약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한 5천억대 후반 시총을 하고 있는데 1조 이상짜리 로봇 기업이 없습니다. 오. 그게 기회지. 이게 제가 또 안 듣는 분들 중에 약간 좀 전문가들 분 중에 좀 제가 잘 안 듣는데 듣는 분들이 있다 그랬죠. 네. 오정태 이사님 타이거 자산운용 그분 얘기도 좀 제가 잘 듣는데 그분이 또 며칠 전에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또 이분이 나랑 생각의 궤를 같이 하고 있구나. 근데 그분이 뭐 나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말하는 게 시크해서 좋아. 시크해서. 내가 원래 약간 그런 사람 좋아하거든. 아니 오건영처럼 친절하든가. 근데 이제 그 보면 결국에는 요즘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그 기업들 가보면 IR 전 안 갑니다. 시간이 없어 갈 시간이. 워낙 바쁘시니까. 근데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자꾸 얘네들이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로봇 얘기를 해. 그쪽에서도. 거기 핵심은 내가 그래서 오 이사님이 이 사람이 그래도 비범한 사람이구나 느꼈던 건 그 로봇에 집중하잖아 사람들은. 그 양반은 그거에 대한 데이터에 집중을 하더라고. 어떤 데이터죠 구체적으로? 로봇들이 일을 하면 기록이 남잖아. 네. 그죠? 스마트 팩토리를 돌린다는 건 스마트 팩토리가 자체가 자동화잖아. 그럼 자동화 다 돼 있잖아 지금도 뭐 그렇죠. 그러잖아. 그게 아니라 자동화된 거를 계속 데이터를 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 공장을 지어서 막 유럽에다 지었는데 2차 전지가 뭐 수율이 안 나와. 그 개고생했잖아. 이 양놈들이 잘 못해. 그렇잖아. 그 서양 애들이 이게 우리나라 애들처럼 빠리빠리 일을 안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수율이 잘 안 나오는 거야. 똑같은 공정을 돌리는데도. 그러면 중간중간에 사람이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그걸 잘 못하니까 그럴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사람을 최소화시키고 그건 맞아도. 스마트 팩토리로 돌릴 때 그럼 여기서 이제 수율이 한 80%, 90%, 100% 나오는 99% 나오는 그 공정을 완성을 시켰어. 그럼 그 데이터를 그대로 가서 거기 적용시키면 되죠. 어느 나라나. 그렇죠. 사람의 영향을 안 받게 만들어준 거지.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 공장 지을 때는 그거를 완벽하게 구현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수가 없게. 그렇지. 이 공정 그대로 간다. 그럼 여기 있는 그럼 미국에 지금 미국 애들 자기들 뭐 오라고 계속 하고 있잖아. 네. 하고 있는데 리쇼어링 뭐 어렵게 얘기하면 그지? 리턴 하라는 거 아니야. 다시 돌아오라고. 돌아와라. 뭘 돌아와 좀 자꾸 하여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공장을 짓는데 거기다가 그거를 하는 이유는 언제든지 미국의 그 인건비 비싼 애들을 데려다가 많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아마 사람은 안 쓸 겁니다. 더욱 더. 그렇죠. 관리자 위주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쓰고 그러면 미국의 고용은 생각보다 늘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공장이 잘 돌아가면 미국이랑 나중에 사이가 안 좋아져서 아니면 미국에 굳이 공장이 있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또 오면 인건비가 싼 데로 빨리 가야지. 땅값이 싸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놀 거 아니야. 러브콜 할 거 아니야. 우리 야 공장 부지 거의 공짜로 줄게. 막 세금 다 깎아줄게. 그럼 글로 가야지. 인건비도 싼데면 더 좋죠. 그럼 이쪽을 줄여버리고 저쪽에 새로운 공장 지을 때는 딴 데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또 그대로 옮겨가면 되니까 그렇지. 그 공정을.
그러니까 설계도 보면 옛날에 보면 우리 90년대 빌라 같은 거 서울에 보면 똑같은 집 건물이 똑같은 집들이 다 있잖아. 맞아요. 도둑들이 너무 쉬워. 구조가 다 똑같아. 하나만 따놓으면은 설계도 하나 가지고 그냥 다 만든 거야 동네를. 예를 들자면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규격화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엔 로봇이고 그럼 로봇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계속 확장이 될 거고 그러면 좀 큰 담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뭐 이게 그 안에 종목들은 계속 들쭉날쭉하면서 움직이겠지. 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로보티즈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로봇 스타가 더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아직은 대장이 안 정해졌습니다. 이게 예전에 뭐랑 똑같냐면 2차 전지가 5년 전이랑 똑같아. 근데 로봇은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해. 5년 전에도 로봇이 잠깐 유행했습니다. 유진 로봇 이런 애들. 막 이런 애들 있었어. 5, 6년 전인가? 내가 그러니까 선릉에서 도곡 가기 전이었으니까 아마 한 6년 됐을 거예요. 6, 7년. 그때 로봇 관련주가 잠깐 주목을 받았었어요. 청소 로봇 때문에. 청소 로봇. 근데 그때는 좀 지금이랑 비교하면 뭐 당연하긴 합니다만 기술 엄청 안 됐잖아요. 기술력 자체도 그러니까 청소가 잘 안 됐잖아요. 애가 막 저희가 구석에서 막 헤매고 있죠. 하루 종일 모서리에서 막 나 샀었어. 아 그래요? 써봤어. 별로야. 우리 집에도 버려진 로봇 청소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뭐 하여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제 굉장히 좋아졌죠. 근데 이 로봇을 만들려면 그 안에 뭐 서비스 로봇도 있고 군용 로봇도 있고 뭐 산업용 로봇도 있고 뭐 협동 로봇이라 그래갖고 요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그 관절이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우리는 관절이 이게 지금 몇 개 없잖아. 물론 손가락이 이게 많지만 이게 팔이 우리는 이게 이렇게 안 되잖아 이게. 그렇죠. 근데 걔네들은 막 이게 되죠. 막 360도 막 돌아다니고 막 그죠? 레인보우가 그것 때문에 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흑자가 난 거고 내년부터 수출한대.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종목 얘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로봇 기술력이 한국이 뛰어난 편인가 그 작가님 물어보셨는데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좀 뛰어나죠. 왜냐하면 일본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은 정체돼 있었고 그리고 걔네들은 약간 이족 보행 로봇에 너무 집착해. 물론 일본이 뭐 기술력 좋습니다. 기계 쪽은 워낙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감속기가 로봇의 가장 핵심은 감속기죠. 가속기가 아니라 왜 감속기일까? 속도 조절? 그렇지. 이건 뭐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모터를 빨리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터가 섬세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고 섬세하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센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눈깔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보면 그 카메라 모듈 이런 거 이거 뭐 카메라 뒤에 핸드폰 뒤에 카메라 만들던 회사들도 로봇 산업이 커지면 좋아지지. 걔네들도 이걸 봐야 되거든. 카메라로 카메라 봐야지. 그래서 체크를 하고. 그 레이저 기술도 다 필요한 겁니다. 거리 측정하고 얘네들이 막 하는 거 이제 그거를 이게 그러니까 이 로봇 산업 자체를 굉장히 확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게 뭐랑도 연결되냐면 자율주행과라도 연결이 되는 거죠. 왜 현대차가 그 비싼 돈을 주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겠어. 미국 놈들도 버린 회사를. 지금 보면 현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했죠. 삼성은 부서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조그맣게 있던 애를 키웠죠. 팀을. 그리고 LG는 이미 로봇스타 이런 애들 막 투자했죠. 얘네들이 미쳐서 대가리 총 맞아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죠. 대기업들이. 삼성이 특히 움직일 때는 돈이 되니까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만약에 롯데라든지 뭐 SK 이런 애들까지 같이 합류한다. 후발 그 있잖아 그 롯데를 이제 비하하는 건 아닌데 롯데는 돈이 된다 그러면 마지막에 후발을 항상 덤빕니다. 무조건. 얘네들이 껌장 사던 애들이라 약간 늦게 따라와. 저거 돈 되네? 야, 저거 다 사버려. 막. 지금 2차 전지도 막 뛰어들었죠. 그러니까 된다 확신이 들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머티리얼 내가 살게.
원래 현금 장사 현찰박치기 하던 애들이라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약간 조금 공격적인 투자를 잘하는 데가 SK인데 SK는 아직 안 하죠. 안 하긴 하는데 지금 일단 가전업체가 가장 먼저 발빠르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특이했던 건 자동차 업체가 움직였죠. 왜냐하면 자동차도 이제 가전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저는 그 외에도 그러면 더 확장되는 게 이건 하드웨어만 말씀드렸는데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죠. 아까 데이터.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구동시키고 결국엔 돌리고 하려면 그 다음은 뭐냐.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핵심은 딥러닝입니다. 이 공정을 해봤는데 수율이 어떻게 나오고 저 공정을 해봤는데 어떻게 나오고 이 과정에서 멀렀을 때 어떻게 되고 멀렀을 때 어떻게 되고 이거를 계속 데이터를 모아서 쌓아가지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딥러닝을 시켜야 돼. 이걸 사람이 계속 데이터를 막 엑셀 작업하고 이러면 그거 언제 해 그거를.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갑자기 AI 관련주들이 막 움직이죠. 짱깨 뭐 저기 애들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솔트루스인가? 뭐. 솔트룩스 해봐야 됩니다. 그 회사.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딥러닝을 뭐 하면 되게 막 대단한 것 같고 AIM은 엄청난 기술인 것 같잖아. 노가다입니다. 어떤 점에 있어요? 어떤 게 노가다입니까? 아니 얘가 러닝을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료를 계속 넣어줘야 돼. 사람이. 우리는 책을 보잖아. 네. 어렸을 때부터 책 보면서 동화책 보고 교과서 보고 뭐 보고 주로 이제 우리는 활자를 이용하죠. 활자, 시청각 교육 이런 걸로 지식을 쌓죠. 그렇지. 네. 이게 여기 키우는 거 아니야. 외우고. 네. 막 못 외우면 쳐맞고. 그렇죠, 맞아. 학창 시절에 그랬어요. 구구단 못 외운다고 저희 가서 손들고 있으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럼 컴퓨터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 컴퓨터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자료를 계속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노가다라는 거야 사실은 원래. 그걸 사람이 넣어줘야 돼. 얘가 지가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하진 않잖아. 그렇죠. 일정 부분 자료가 넣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딥러닝이 되는 거죠. 그 자체적으로 일정. 그러니까 지금 뭐 사람들 목소리 따라하고 막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요즘에. 그거 보면 뭐 요즘에 뭐 페이크 영상 이런 것들 보면 목소리 똑같이 따라하고. 그렇죠. 저번 대선 때는 막 아바타 해가지고 나와서 뭐 얘기하고 막. 신년 인사하고 뭐 그런 거. 근데 그런 게 결국에는 그 사람의 목소리 데이터를 계속 넣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근데 그런 기술력이 옛날에는 막 넣어야 됐다면 이제는 조금만 넣어도 애들이 응용을 빨리빨리 하는 거지. 그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건 또 그러면 뭐랑 연결되냐? 빅데이터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오늘 너무 큰 담론을 얘기하는 거죠. 형 로봇을 흥분했다. 그러니까 로봇은 어떻게 보면 요만한 말단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엄청난 것들이 파생될 수 있다라는 거지. 뭐 하드웨어, 뭐 부품,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또 이제 확장되면 또 메타버스까지도 가고. 5G도 가지 않나요? 5G, 6G 다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엔 주식은 뭘 사야 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꿈이 있는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렇죠. 꿈을 먹고 사는. 지금 옛날 PDR 나오면서 꿈에 베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한참 3,000포인트 넘어갈 때 나왔는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고금리 시대고 뭐 성장주가 안 좋고 가치주가 좋고 뭐 굴뚝주를 다시 봐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굴합니다. 결국에는 꿈을 먹고 사는. 그랬으면 포스코 지금 한 100만 원 가 있어야지. 못 가잖아. 그죠? 삼성전자 지금 벌써 저기 가 있어야 돼. 못 가잖아.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한계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되게 난 미국 싫어하는데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갔죠. 우리나라는 계속 이러죠. 지지부진. 내가 입사했을 때도 2,000포인트였어. 그래요? 그러면 얼마 안 되네 지금. 그 몇 년 그렇죠? 몇 년 전이죠? 기술에 투자했으면 병신인 거죠. 그죠? 코스피 지수가 오를 거야. 그렇게 코스피 지수를 따라가는 추정하는 펀드를 가입했어.
그럼 진짜 수익률이 그만 3% 났겠지 뭐 3, 4%, 그러니까. 뭐 10%? 뭐 많이 나요, 그죠? 그러니까 또 잠깐 빠졌는데 내년에는 지수에 집중하지 마라. 업적에 집중해라.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가지를 봐야 됩니다. 지수는 내가 볼 때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그럴 겁니다. 올라갈 이유도 없고 더 떨어질 이유도 없고 이게 지금 이게 되게 이 심각한 그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수는 지지부진한데 업종은 또 꿈을 먹고 사는 뭐 분들이 지수는 올라가봐야 뭐 2,600도 갈 수 있고 뭐 갈 수 있지. 근데 언제든지 또 2,000포인트 초반대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이 안에서 섹터를 봐야 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로봇과 관련된 파생된 섹터들을 보셔라. 단순히 로봇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로봇도 보면 그 로보 이런 거는 로봇주 아닙니다. 그거. 아 그래요? 그 교육용 로봇 만드는 회사예요. 그냥. 아 로보. 그 완구 이런 거. 아 그래요? 근데 이름이 제일 로봇가 만든 것처럼 로보를 두 번이나 써버렸네요. 애들 장난처럼. 뭐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쪽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질문. 그 우리 존트럭 불타님이 저 채팅으로 올려주신 건데 5G 있잖아요. 저것도 5G도 개화된다 계속 이제 이야기를 몇 년 동안 했었는데 한국에서만 그치고 세계적으로는 이제 아직도 멀었다. 근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한국의 시계랑 세계 시계는 좀 다르지 않냐라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저거에 대해서는 좀 어떠시옵니까? 그러니까 5G 외국에서 잘 안 되죠. 5G랑 로봇은 좀 다른 게 달라요? 5G는 우리나라가 제선두로 나갔지만 우리나라조차도 설치를 많이 안 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지금 다 5G 핸드폰을 쓰고 계시지만 5G 요금제 쓰고. 자꾸 얘가 4G로 바뀌어. 맞아요. 좀만 지방으로 가면. 그리고 배터리도 그것 때문에 빨리 달아. 자꾸 맞아요. 찾느냐고 애들이. 고생이 많아 얘가. 고생이 많은데 2년 동안 구라를 쳤죠. 이게 5G의 시작을 언제냐? 코로나 직전입니다. 그거밖에 안 됐어요? 코로나 직전이었어. 5G. 또 막 날라갔잖아. 또 KMW가 막 10배 올라가고 말했잖아. 근데 항상 기대감이 클 때 주가는 제일 크고 근데 막상 까보니까 생각보다 설치도 안 되고 코로나 터지면서 미국도 설치를 못했고 일본도 하려는 계획이 미뤄졌고 미뤄졌죠. 지금 6G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근데 이제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안 할 수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카를 얼마 전에 애플이 출시를 지연한다, 뭐 늦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늦췄을까? 애플카? 애플이 이런 것들이 적응을 못해서 기반 시설이 안 갖춰진 거야. 고속도로가 안 깔렸는데 철길이 안 나졌는데 기차 만들면 뭐 하냐는 거지. 비유 너무 깔끔합니다. 내가 고속열차가 있어. 근데 고속열차 달릴 길이 없는 거야. 근데 왜 만들어? 그쵸? 그건 만들 이유가 없잖아. 그럼 그 길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애플이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이 코로나 변수 없을 때는 이미 지금 미국은 다 5G가 깔렸어야 돼. 그런데 안 깔린 거야. 그러니까 5G도 지금 보셔야 됩니다. 그래요? 오히려? 인도 시장이 개화가 되잖아. 인도가 한다 그랬어. 인도의 통신업체 1, 2위가 걔네 가입자가 둘이 합치면 10억 명이야. 인도에 5G 깠다 그랬다고요? 인도가? 했었어. 그래요? 4G 누가 깔았냐? 삼성전자가 깔았어. 하긴 인도 사람들도 핸드폰 다 쓰니까. 중국 이미 다 깔고 있습니다. 그래요? 화웨이가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삼성전자가 최고가 아니라 5G 장비는. 그래요? 독일 애들 지금 몰래 화웨이 거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재밌다, 재밌어. 그래서 트럼프가 하웨이 그거 반독점 이슈 해가지고 다 제한시켜버렸잖아. 보안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하웨이가 미국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또 로봇주로 봐야 되는 거야. 5G가 또 깔려야 되거든 이게. 근데 요즘에 보시면 HFR이 굉장히 좋죠. 5G 장비 중에 삼성전자에 납품도 안 하는 놈이야 얘네는. 근데 얘가 제일 좋아. 왜 좋을까? 왜 좋을까? 모르겠는데요?
얘네가 뭘 하냐면 기업들 있죠. 이렇게 뭐 공장, 스마트 팩토리를 돌리려면 그 안에 통신망이 돌아야 되잖아. 그 안에 일정 섹터만 5G 망을 깔아주는 그런 장비들을 얘네가 하는 겁니다. 프론톨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걔네가 이런 섹터 있죠. 그럼 네이버 건물 안이 지금 뭐 로봇 뭐 전자동화 됐다. 뭐 새로운 뭐 두 번째 사오기 그것도 그 통신망이 따로 들어가는 겁니다. 옛날에 인터넷 초창기 때 우리 학교는 인터넷망이 있어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아, 그 구역에서만 쓸 수 있는 특화되어 있는 망을 깔아주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를 HFR이 납품을 많이 했죠. 일본이랑 미국에. 그래서 보면 수주량이 막 계속 따다다다다다다. 그래서 걔가 탑픽이었습니다. 지금도 실적은 제일 좋아. 오. 그러면 이제 좀 에이스 옛날에 에이스였던 에이스테크 뭐 이런 RFHIC 이런 애들 이제 조금씩 바닥에서 이제 대가리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맞아. 다 삼성전자 납품한 애들이에요. KMW 뭐 에이스테크 그다음에 RFHIC 서진 시스템 참 이해가 안 돼. 그 껍데기 만드는 회사인데 그거를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하여간 아야를 잘해 걔네가. 하여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로보틱스도 마찬가지. 로보틱스도 이제 개화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건희가 저러니까 이제 내년에 로봇이 막 한 20배 30배 올라가는 거 아니야? 나도 모르지. 그렇죠. 근데 향후 먹거리로 적어도 5년 이상은 투자하려고 보셔야 되는 섹터다. 로봇은. 근데 저도 맞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2차 전지는 5년 이상 달려왔죠.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엄청 달렸죠. 쉬는 거예요. 쉬는 겁니다,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잠깐 쉬어가는. 마지막 휘나레가 있을 겁니다, 2차 전지는. 근데 지금 또 2차 전지 또 빠지니까 2차 전지 끝났어. 다 이래. 사람들이 실망해. 저 새끼 막 답안지 보여줬다고 그랬는데 왜 저러지? 막 조금 가는 것 같더니 더 빠지네. 기회입니다. 그때 얘기도 잘 들어보시면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 근데 그럼 기회다. 잡음이 들릴 때가 기회입니다. 오히려. 또 그 안에서도 옥석은 계속 가려지는 거고. 이런 거 자신 없으면 ETF 사시면 돼요, 그냥. 네, 맞아요. 로봇 관련 ETF 많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주가가 오른 게 삼성에서 로봇 관련 ETF 만들었죠. 삼성증권에서. 보시면 되고. 로봇. 좀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이제 너무 첨단으로 갔으니까 이제 다른 걸로. 첨단 이제 한번 짚었고요. 이제 IT 쪽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아마 이번에 CES 2023에서 이 로봇 관련된 거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로봇이 그냥 이렇게 로봇도 맞은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동화된다라고 하면 다 로봇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 더 얘기할 거 내년에 봐야 될 거 지금 로봇 관련해서 파생된 걸 많이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종목은 이제 알아서 찾아보십시오. 이제 뭐 잠깐 얘기는 했지만 중국의 리오프닝에 관심이 많죠. 그렇죠. 보니까 이게 돈 들어가면 쭉 보니까 리오프닝 2차 전지 그런 것만 조회수가 높아. 그래서 전략적 접근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궁금하고. 기대가 그만큼 또 있다는 거고. 근데 우리가 지금 중국에 안 사니까 중국이 어떤지 모르잖아. 맞아. 맨날 뉴스로만 보고. 근데 우리나라 기사가 재밌는 건 미국에서 일어난 일은 거의 실시간으로 나오는데 중국 기사는 잘 안 나와. 그죠? 중국어를 못해서 그러나. 아니면 중국에 크게 관심이 덜 하나?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땅길을 싫어해. 근데 그 맛 조금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무시하고 막 그런데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항상 그 중국을 무시할 수 있었던 때는 광개토 대왕이랑 장수왕 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을 보셔야 되는데 중국 애들이 리오프닝이 돼서 지금 막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막 나오고 막 감기약 풍기시키고 얘네들이 뭐 하나 사기 시작하면 막 난리가 나죠. 전 세계가. 아세트아미노펜 막 난리 났죠. 타이레놀 타이센 막 별 거지 같은 종목들도 그 감기약 만든다고 다 올라갑니다. 왜? 그거는 특허가 없어. 다 풀렸어. 그러니까 아무나 다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거꾸로 생각하셔야죠. 그 원재료 아세트아미노펜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서 원재료 사와요. 아 그래요? 뭐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그래서 제약업체들 감기약 다른 거 만들던 애들도 감기약 더 만들어 그래갖고 중국은 지금 감기약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홍역을 치르고 나야지. 우리나라도 한번 그랬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하루에 일 확진자 얼마? 그 사람들이 이제 관심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예. 10만 명 넘었습니다. 7차 유행. 아 그래요? 10만 명이 넘었어요 지금? 왜냐면 그 제가 뉴스를 좀 잘 보거든요. 근데 뉴스에서도 잘 안 다뤄요. 사람들이 관심 없으니까. 예. 왜냐? 안 뒤지거든. 죽질 않으니까 이게 관심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처음에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러네.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맨날 보는 거지. 근데 백신 맞고 한 2년 보니까 안 죽어. 괜찮네. 감기처럼 지나가. 물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또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이. 면역력. 홍삼을 많이 먹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이 그 과정을 거치고 있고 그럼 이제 이게 뭐 우리도 겪었지만 한 두세 달 지나면 조금 잠잠해지죠. 그거 맞아요. 두세 달 지나면 뭐가 와? 봄이 와, 꽃 피는. 그럼 얘네들이 어디 가고 싶어해? 여행 가고 싶어요. 놀러 가고 싶어해. 예, 중국 사람들 노는 거 좋아해요. 놀러 가고 싶어하죠. 통장에 돈 많아요 지금. 근데 지금 재밌는 거 또 내가 이제 일본에서 사는 한국인이 하는 또 방송을 보는 게 있어요. 일본 얘기를 좀 알고 싶어서. 일본 애들 진짜 싫어하거든. 근데 그래 적을 알아야지. 난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피지기. 근데 이제 일본 애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매년 걔네들이 이제 조사를 하는데 가장 가고 싶은 해외여행지 1위는 항상 연말 연시에. 걔네는 1월 신정을 세잖아.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가 신정 세자고 그랬었어. 일본은 1월 1일을 명절로 세니까 일본은 그래요? 구정을 세지 말지. 그러니까 신구라고 한 것도 웃긴 거지. 설날을 바꾸려고 그랬었어. 1월 1일로? 한동안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근데 어쨌든 일본 사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일본 좋다고 생각한 거지. 선진국이라 좋다고 생각하는데 걔는 그때가 연휴란 말이야. 걔는 우리처럼 설날을 안 세거든. 중국은 춘절이라서 같이 우리랑 같이 그걸 쓰죠. 설날을. 연말연시 가고 싶은 도시, 지역 조사했는데 1등이 서울이 나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네. 아 그래요? 오. 서울에서 일본 사람들이 많았구나. 막 미국이나 이런 서구권이 아니라 항상 1등은 하와이였습니다. 원래? 원래는 하와이였어요? 12년 만에 1등이 서울이 된 건데 12년 전에는 그때는 뭐 엔화가 워낙 좋았고 우리나라가 너무 싸서 온 거야. 그러니까 일본에서 해외여행 못 갈 수 없는 정도의 형편 애들도 한국이 너무 싸서 온 거야. 가볼만 제주도 가듯이 약간 가볼만 했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뭐 그 홍콩 가는 것처럼 홍콩 가고 이런 것처럼. 와 기분 나쁜데 약간. 근데 지금은 환율이 어떻게 돼? 우리가 더 세잖아요. 그 실제로 물가도 우리가 더 비싸. 근데 우리나라를 오고 싶어해. 일본 애들이. 왜 그러지? 삼겹살 먹으러 오나? 우리는 모르는 그 사이에 K-팝 이런 세계에서 K-드라마 이런 게 엄청나게 좋아진 거야. 좋은 게 뭐냐면 웃긴 건 저 놀랬던 게 4등이 2등이 하와이고 3등은 뭔지 모르겠고 4등이 부산이요. 그래요? 부산은 인정. 일본 애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도 갈 때 많은데 얘네들은 왜 우리나라를 와? 돈도 비싼데?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지금 놀래는 블로그를 SNS를 많이 올린답니다. 국가에 놀래서. 물가에 놀래가지고 왜냐면 자기네랑 큰 차이가 없어서 아니면 자기네보다 비싸서? 자기네보다 훨씬 비싸서. 훨씬 비싸서. 일본은 지금 난리 났죠. 3% 물가 올랐는데 난리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한 6, 7, 8% 뭐 거의 뭐 음식료는 9% 그러니까 식당은 거의 10% 올랐어. 많이 올랐어요. 근데 버텨내잖아요. 어느 정도는 물론 힘들지만은. 그러니까 와서 놀래죠. 그리고 일본 어린애들은 우리나라가 더 잘 사는 줄 알 수도 있어. 걔네는 뭐 데이터가 없으니까 어린 친구들은 한국이 더 선진국이고 잘 사는구나 비싼 거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래서 일본 애들이 지금 많이 오기 때문에 얼마 전에 또 비자도 풀렸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 애들도 많이 오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을 많이 가죠. 우리나라 일본을 왜 가냐? 싸서? 싼 맛에. 그렇죠. 한일이 좀 싸니까. 음. 거꾸로 됐죠. 그러네. 최근에 일본 골프 원정 많이 간답니다. 12년 만에 거꾸로 됐습니다. 옛날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가 싸서 왔는데 지금 우리가 일본이 싸서 갑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잡았다잉. 그리고 또 이제 그 중국 얘기를 하다가 또 말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중국 애들이 올 겁니다. 풀리면. 그 꽃피는 봄이 오면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쯤이면은 그 내부적인 상황도 조금 쓱 지금 풀어줄까요? 벌써 일본 애들 와가지고 빠진거 잡아 당기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빠찡코 카지노로 갑니다. 카지노 가서 연락 도박하고 있죠. 오히려 좋아. 이 그 뭐냐 그 칩 바꾸는 걸 뭐라 그러지? 드랍? 드랍액이 지금 증가하고 있죠. 파라다이스 GKL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주가 엄청 올랐던데. 강원랜드 우리나라 사람들도 땡기는 사람들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카지노 관련 종목 보셔야 된다. 왜? 베이스를 깔아주는 일본 애들이 등장을 했고 큰 손들이 온다. 중국의 큰 손들이 오기 시작하면 이게 배팅액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일본 애들은 좀 손이 작아. 근데 중국 애들은 커. 그렇지. 옵니다. 이제 곧 올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일본은 이제 타코야끼 그 조그만한 거 이렇게 만든 거 아니라 중국어 일단 웍 쓰고 돈 자체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중국 사람들이 실제로 와가지고 그렇게 카지노를 이제 많이 한다고들 하는데 중국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라가지고 중국 안에서는 그 카지노를 할 수가 없죠. 걔네 공산당이라서. 아니면 저쪽에 있죠. 마카오. 마카오. 잠깐만 할 수 있네? 마카오도 간지 얼마 안 됐어, 걔네도. 그래요? 근데 이제 원정 이렇게 해외에 가서 카지노를 하는 이유는 어떤 취미로 걔네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여행 와서 놀 겸사겸사 하는 건가? 잘해주니까. 잘해주니까. 자기가 돈 쓰는 만큼 이렇게 따거 이러면서 핥아주고 막 그러니까 다 좋아하죠. 그리고 마카오는 규모가 커서 거기 가서 웬만한 돈을 들고 가도 VIP 대접을 못 받는데. 그래요? 강원랜드나 이런 데 가면은 그렇죠. 우리 강원랜드에서 막 1억 가지고 가서 도박한다 그래. 그럼 물론 그게 허용이 안 되지만 만약에 내가 카지노를 갔는데 뭐 한 1억을 가지고 갔어. 근데 VIP님 뭘 오셔가지고 막 대접을 해줘. 근데 라스베가스 가서 1억 가져가면 어떻게 할까요? 저 구석에 앉아갖고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이해됐어요. 되고 다르죠. 이해됐어. 또 나오면 또 관광도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이해됐어. 그리고 딴 데 보면 마카오는 도박의 도시지만 마카오나 로스앤젤레스 라스베가스. 그렇지만 우리는 호텔에서만 도박하다가 딱 나오면 바로 그냥 이게 또 여행할 수 있고. 그냥 여행할 수 있고 일반적인 데야. 그러네. 걔네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더 좋을 수 있죠. 그러네. 파라다이스 GKL 롯데관광개발. 근처죠. 인천, 명동, 그러네. 제주. 그런 부분 괜찮네요. 롯데관광개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걔네들이 뭐 전세기 띄우고 그 다음에 크루즈 띄우면 띄운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또 중국 애들이 투자했던 회사라. 시나월드인가? 지금 확실히 차장님 얘기해 주시니까 확실히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막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 더푸샵 이런 데 가서 마사지 받고 하면은 막 3만 원, 5만 원 요 정도 하면은 그냥 일반 마사지 받고 오는데 이제 제가 베트남을 예전에 한번 다 같이 워크숍으로 거기 가서 갔어요. 이제 3만 5만 원 내면 VIP. 저한테 막 네일 아트까지 해주려고 난리. 아이고 나는 그거 안 받는다. 걔도 한국말도 잘하잖아. 태국에서 우리나라 고급 마사지 우리나라 고급 받으려면 3, 40만 원 이렇게 되는데 태국 가가지고 진짜 2시간 뭐 포핸드 마사지 막 이런 거 풀로 해가지고 받잖아요. 시원하게. 한 10만 원이면 받아요. 그럼 가서 내가 10만 원 쓰고 대접은 여기보다 더 잘 받아. 그러니까 태국 가면 매일 마사지를 받죠 우리나라 사람들. 맞아.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신혼부부들도 가가지고 아침 마사지 받고 막 코스로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동남아 가서 대접 받으려고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여행의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죠. 선진국에 가서 나 우리보다 비싼 데 가가지고 아껴 쓰면서 아껴 쓰면서 거지같이 여행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나라보다 약간 좀 못 사는 나라 가가지고 대접받는 관광이 있는데 저는 두 번째를 좋아합니다. 같은 가격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숙소도 더 좋고 아무래도. 그럼요. 그런 그렇게 해서 뭐 2023년도에 뭘 봐야 되냐 모릅니다. 그거 내가 뭐가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 근데 항상 점쟁이를 원하지만 그래도 큰 흐름을 보면 로봇 관련된 연관된 파생된 아까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주식시장은 항상 그래도 뭔가를 찾습니다. 매 눈으로 찾죠. 그래서 스토리를 막 만들고 이빨 올렸다가 또 개삭살 내고 막 이럽니다. 이게 반복이거든. 그렇죠. 그걸 잘 활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카지노 쪽은 이게 입국자 수라든지 드랍액이 매달 나와. 유심히 좀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근데 지금 주가들도 굉장히 바닥에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좀 유심히 지켜보고 내가 괜찮다고 싶으면 이제 들어가시는 거 이제 본인 판단해서 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조금 중국의 분위기를 계속 살펴보면서 그렇죠. 이제 근데 이게 항상 고점이라는 건 뉴스가 알려줍니다. 저점은 안 알려주시죠? 저점도 알려줘요. 알려줘요? 네. 왜냐하면 저점은 종목은 안 알려주지. 근데 이제 뉴스를 잘 들어보면 뭐가 되게 안 좋대. 그럼 그게 거의 바닥이죠.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더 팔고 더 안 좋게 보는데 그게 항상 바닥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뉴스에서 뭐 제주도에 중국 관광객이 너무 많이 오고 명동에 너무 많이 오고 그러면 그게 고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뉴스에 들어버리면은 뉴스가 항상 뉴가 아니지.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차장님이 어쨌든 내년에 뭐가 갈지 예측하기는 이제 모두 뭐 어떤 분이 와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망한 좀 그리고 지켜볼 만한 참고해 보실 만한 걸로 좋은 거는 이제 로봇 쪽. 관련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고 또 이제 중국의 상황이 좀 괜찮아질 거를 예상을 해보고 왜냐면 계속해서 지금 중국이 그렇게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 이제 봄 따뜻해지는 시기에 돼서 이제 풀릴 가능성이 높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카지노나 이쪽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현재 9시 5분 개장은 됐고요. 우리 시장이 그래도 빨간불을 켜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대박입니다, 진짜. 왜냐면 우리 오늘 차장님 이야기해주신 로봇 관련주 해가지고. 로보랑 솔트룩스 아까 별로라고 하셨거든요. 그 두 개만 빠지고 나머지 다 빨간불. 솔트룩스는 좋은 회사예요. 미안합니다. 솔트룩스는 지금 너무 단기에 급등했기 때문에 좀 조정. 그죠? 에디칩스랑 막. 그렇군요. 솔트룩스 많이 올랐었구나. 네, 죄송합니다. 자, 제가 한 2년 지켜봤던 회사입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우리 시간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민수 아나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말티님, 연전연승님 어디 가셨죠?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차장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도 오늘 하루 파이팅 있게 보내시고. 이게 올해 마지막인 것 같은데. 네, 올해 마지막. 그러네. 차장님. 다음 주 안 나오니까. 연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습니다. 진짜. 차장님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또 잘 맞이하시고. 네. 내년에 새로운 곳에서 봅시다. 진심으로 우리 차장님에게 또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도 내일 또 나오셔서 하셔야 되니까 파이팅 있게 목요일 또 열어주시고 오늘 눈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 진짜 눈길 조심하시고 넘어지시지 않게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항상 안전 운전하시면서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로 시작하시고 기분 좋게 또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함께 하니까요. 내일 아침 8시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또 기분 좋게 하루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말티님 벌써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차장님 얘기해주고 계시고요.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른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